여러분 안녕하세요. 2주차 지역사회 경찰 활동 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상강에 이어서 미국의 경찰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미국의 경찰 활동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 것도 크게 목적은 미국의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어떤 역사적 통로를 통해서 지금의 현재의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한국의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우리를 돌아보는, 즉 역사가 현재의 우리 거울이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미국 경찰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혼란, 폭력, 무질서의 시대가 이제 1960년대 되면 그렇게 되는데 이때 경찰이 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4강의 학습 목표고요. 학습 개요도 혼란, 폭력, 무질서 시대에 각각의 경찰 시대가 어떤 특징들이 있고 이에 대해서 경찰이 어떤 대응을 해오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자유로운 사회에서의 범죄에 대한 도전 뭐 등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교재 41쪽부터인데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미국 경찰의 역사를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좀 더 재미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혼란 폭력 무질서와 변화의 시대 이렇게 해서 1960년대를 혼란 폭력 무질서의 시대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혼란 폭력 무질서의 시대가 비록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혼란 폭력 무질서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찾자면 이런 소수민족 또 약자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좀 더 뒤돌아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시민권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것들이 법안을 통과했던 즉 시민권 운동이 본격적으로 어떤 태동하게 된 것들도 1960년대 혼란 폭력 무질서 시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 혼란 폭력 무질서 시대에 이제 국가자문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런 혼란이나 폭력 무질서 시대가 과연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민 무질서에 관한 국가자문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 폭동의 조사를 통해서 경찰의 행동이 흑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도시 지역에서의 공격적인 경찰 순찰과 진압이 이런 90년대 폭동의 원인이다. 이렇게 국가자문위원회에서 밝혀낸 거죠. 지금도 뭐 흑인에 대해서 미국 백인 경찰의 여러 가지 어떤 좀 과잉 진압과 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폭동들은 경찰의 대응이 너무 과잉 대응의 요소들이 있어 왔고 그것이 폭동 야기의 원인이다. 이렇게 국가자문위원회에서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1968년도에
베트남 전쟁에 대한 평화 시위가 많이 60년대 있어 왔잖아요. 그죠? 그때 워커 보고서라는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때도 한번 봅시다. 이 워커 보고서에서는 경찰 활동과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 시위에서의 갈등을 의 원인을 경찰의 폭동으로 간주. 경찰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워커 보고서에서 설명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960년대는 소수민족과의 갈등 관계가 많이 있었고 시위 대처 방법에도 신랄한 비난을 받아왔다. 미국 경찰 하면 우리가 이미지가 좀 뭡니까 좀 더 범죄자에 대해서 좀 더 강압적인 그 어떤 그 법 집행 이걸 우리가 많이 상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은 뒤쪽에 우리가 그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텐데 그런 문화적인 원인이 경찰의 강력한 쉽게 우리가 보면 좀 과잉 법 집행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어떤 그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혼란과 폭력 무질서가 많았던 1960년대 여러 가지 폭동이 그 야기됐던 원인들이 경찰의 어떤 그 흑인에 대한 과잉 진압이나 뭐 차별, 갈등 이런 것들이 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 경찰의 역사에서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45쪽에 있는 자유로운 사회에서의 범죄에 대한 도전이라고 해서 1965년대 존슨 대통령이 법집행 및 사법행정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해서 자유로운 사회에서의 범죄의 도전에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보고서는 경찰 활동을 정진시키기 위한 많은 건의들이 있어 왔다. 경찰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진시킬 것인가에 대한 다수의 건의들이 이 자유로운 사회에서의 범죄의 도전이라는 대통령 범죄위원회에서 어떤 건의가 있었다. 이렇게 교재 45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대부분의 경찰 관서들이 지역사회 경찰 활동 전략을 위해서 연방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즉 연방 보조금이 지역 경찰의 설치에 많은 그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경찰 활동 프로그램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연방 정부에서 관련된 예산들이 지원되어 오르면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이런 경찰 활동에 대한 감시. 감시는 우리가 주로 이제 외부의 감시와 내부 감시로 나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경찰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주에 여러 가지 기구가 설치된 그런 것들도 바로 이런 그 1960년대에 이 폭동이나 무질서 시대에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대응의 문제점들 범죄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 중에 하나가 존슨 대통령의 어떤 그 범죄와 관련된 대통령 범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때 보고서가 자유로운 사회에서의 범죄의 도전에 대해서 어떤 보고서가 채택되고 그 보고서의 주 내용이 경찰 활동을 어떻게 하면 정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다수의 내용들이가 건의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경찰 활동을 정진시키되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기구에서 이런 감시를 하게 하자 하는 그런 논의들이 있어 왔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교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몇 페이지입니까? 46쪽에 자유로운 사회에서의 범죄의 도전에 관한 권고사항이 뭡니까 이게? 대통령 존슨 대통령이 1965년도에 설치한
이런 이런 대통령 범죄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보고서의 몇 가지 권고 사항들입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6에서 47조까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경찰 관서들은 각각 관할 지역사회 관계를 계획하고 감시본부 단위로 구성된 지역사회 관계 기구를 설치하라. 소수민족 그룹 지역은 경찰과 지역사회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관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민자문위원회를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소수민족들도 경찰과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시민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많이 좀 소통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그런 갈등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고요. 다섯 번째 보면 경찰 관서는 경찰 재래권의 행사가 요구되는 통상적 상황에 대해 경찰에게 개별적이고 상세한 지침을 주는 정책을 개발하고 발표해야 된다. 이면 경찰은 사실 법 집행에서 여러 가지 재량권 행사들이 많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재량권 행사를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냥 풀어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데려와서 조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훈방하고 입건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경찰 개인의 어떤 개별적인 재량권의 범위에 속할 가능성이 많죠. 경찰 활동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개인의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이 경찰 재량권 행사의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하면 좀 더 공정한 법 집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5번이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14번에 보면 성진에 대한 적격성은 서열보다는 능력에 좀 중점을 둬라. 경찰이 성진을 하는데 너무 몇 년도에 들어왔는지 몇 기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 중심으로 성진 전략을 강구해라. 이런 쭉 설명들이 쭉 있어서 총 자유로운 사회에서 범죄의 도전에 대한 권고는 총 33가지가 만들어졌는데요. 33번째 건 마지막 거 한번 볼까요? 경찰 규범위원회는 모든 주에 설치되라. 위임 규정을 마련하고 기준의 시행을 위해 정부 조직으로부터 재정 지원 권한을 받아봐야 된다. 경찰 규범위원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이제는 48쪽에 혼란, 폭력, 무질서 시대 경찰에 대한 대응의 성공 요인들이 뭐가 있느냐. 그렇죠. 1960년대 폭동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월남 전쟁에 대한 반대하는 평화 시위에서부터 여러 가지 폭동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인데, 경찰관들은 불시의 공격과 원하지 않는 비난 속에서 경찰에 대한 좋지 않는 감정들이 막 고조되고 거기 집단화되고 조직화 되기 이런 시기가 1960년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회를 도모하는 재반 조직들 모두 경찰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 연합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서로 우위를 다지고 서로 좀 더 뭐라고 그럴까요? 좀 더 서로 연합해서 뭔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연합체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1960년대 경찰관들의 연합 조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셰몰 워커가 총 6가지에 대한 경찰 연합체 조직의 성공 요인, 경찰 이 혼란과 폭력 무질서 시대에 경찰이 대응하기 위해서 연합체를 만드는데, 그 연합체가 성공했던 원인들은 대강 이런 것이다. 경찰의 열악한 보수와 경찰에 대한 여러 복지가 사실 형편없었다. 또 경찰 기관들의 운영 방법도 일선 경찰관들이 대단히 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경찰 운영, 또 경찰의 사회적 정치적인 여러 소외들, 경찰 등 사회 모든 방면에서 공격을 받고 있었다. 인권 단체는 물론이고 대부분에서까지 범죄 소탕 활동을 제한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정치적 어떤 소외를 많이 받아왔다.
왜냐 이럴 때 너무 강경하게 어떤 대응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찰 연합체 결성 운동은 주로 신시대 경찰관들이 주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서 뭔가 좀 새로운 경찰 연합체의 형성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법과 질서 모델, 경찰 노동조합이 그들에 대한 반대가 그리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이죠. 법과 질서에 관해 관심이 컸던 시기여서 이 경찰 노동조합들도 기꺼이 이런 것들을 양보하면서 이루어졌다. 즉 법과 질서 모델이 경찰 노동조합 연합체를 만드는데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 또 경찰 연합체가 법원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한 성공을 했죠. 새로운 법의 분위기, 경찰이 어떤 노동조합을 만들고 하는데 좀 더 그 법원의 태도도 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혼란이나 폭력 무질서 시대에 경찰 연합체가 만들어졌던 선고의 원인은 경찰 조직의 과 어떤 그 배경들이 환경들이 이런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핵심은 경찰이 이런 시대에 어떤 그 경찰의 연합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그 연합체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형사사법 기준과 목표에 관한 국가자문위원회가 197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때 지역사회 경찰 활동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을 정의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한번 봅시다. 형사사법 기준과 목표가 국가자문위의 1971년도에 지역사회 경찰 활동을 제대로 좀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재검토되고 구체화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기준이 마련되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는 경찰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지역사회, 지역적 정의에 어떤 그 합당한 그런 경찰 기능으로 만들어야 된다. 시민 자문위원회도 아까 만들어지고 그죠. 그렇다면 경찰의 기능들도 그런 시민들과의 좀 더 건전하고 하는 그 소통을 위해서는 경찰의 기능들이 그쪽으로 지역사회의 경찰 활동의 중심으로 경찰 기능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죠? 너무 범죄에 대한 통제 위주의 그런 조직의 확장보다는 지역사회 관계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류의 어떤 그 경찰 기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 경찰 기능의 지역적 정의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경찰 기능은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 맞는 그런 기능으로 어떤 변모를 가져와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시민에 대한 책무, 경찰이 가져야 될 시민에 대한 책무가 중요하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들 좀 더 구체화되고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시민과에 대한 소통,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죠. 그죠? 어,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핵심은 이런 소통입니다. 그죠?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치안과 관련된 사회 문제들의 고민들이 뭐가 있는지 어떤 것들이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뭐 이런 거와 연관되는지 서로 소통하고 서로 그런 관련 정보들을 교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는 경찰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경찰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오늘은 뭘 하고 내일 뭘 할 것이며 경찰이 이 지역사회 치안 유지를 위해서 치안 서비스들을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뭘 하고 있고 어떤 걸 하고 있다는 거 홍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잘 이해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역사회 자원을 에 대한 충실함. 그 지역사회는 다양한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꼭 이건 뭐 시민 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누가 있습니까? 학교 문제나 이런 걸 위해서는 교육청도 있고, 그죠? 학교도 있고,
다양한 자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원들과 그것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제대로 녹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범죄 예방 활동이 핵심이 되어야 되겠죠.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통제보다는 지역사회 문제를 통해서 지역사회 범죄를 어떻게 하면 사전에 예방할 것인가라는 것이 구체화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이라는 거죠. 일곱 번째는 경찰과 주민들의 합동 토론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이 잘 마련돼서 언제나 이게 경찰과 지역 주민과의 이런 소통의 장 이런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의 문제를 가지고도 좀 서로 토론하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비행청소년의 음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다양한 주민들과 또 자원들과 같이 깊이 있는 세미나도 필요하고 토론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해야 된다는 것이고. 여덟 번째는 인사상 불만에 대한 해소. 지역사회 경찰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인사상의 불만이 없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범죄 통제 수사 근거하기 위한 수사 형사계통의 사람들이 승진이나 여러 보직에 또 특혜가 주어지고 사실 일선 경찰서의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실적으로 잘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사상의 어떤 그 공정한 인사, 불이익이 없도록 공평한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경찰 조직 내에 구성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이 없는 그런 해소 전략들이 잘 갖추어져야 이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다 하는 걸 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 전문화에 대해서 뒤쪽에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겠지만 경찰 전문화까지만 좀 이번 시간에 하겠습니다. 경찰이 전문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범죄 통제 문제의 전문가, 또 범죄 예방에 대한 전문가죠. 전문성을 갖춰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경찰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1804 뉴욕시에서는 신경찰이 되면서 이렇게 쭉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바브라 라펠 플라이서가 경찰의 전문화라는 폴리스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것을 1977년에 저서를 썼는데 이때 경찰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전문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경찰이 전문화되지 못하는 장애 요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적고 있는데 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경찰이 전문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장애 요소,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전종 업무를 위해 이용 가능한 체계적인 지식. 그러니까 경찰이 프로페셔널리즘이 되기 위해서는 이 업무에 뭐 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투자하고 그것을 몰입해야 되는 것이 그죠? 그래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그런 경찰의 전문적인 지식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경찰 전문화에 예를 들어서 수사나 범죄 예방이나 이런 통계적인 지식이나 상담이나 소통에 위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할 수 없죠, 그죠? 두 번째는 관료적인 경찰 구조들이 경찰의 전문성을 방해하는 요소다. 너무 군대적인 교육이나 엄격한 감독 하에서만 순찰을 하게 하고 그러면 경찰의 어떤 그 재량이나 어떤 조직이 좀 유연성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럼 경찰이 전문화될 가능성이 좀 줄어들겠죠. 세 번째는 조직 내 리더십. 지금 관료적 경찰 구조와 조직 내 리더십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경찰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식이나 지위 이런 것들이 경찰 전문화에 오히려 장애 요소가 된다. 그래서
외부의 비난을 실질적인 변화로 정진시키기보다는 그걸 좀 뭐라고 그러나 좀 어떤 뭐 적당히 이렇게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그죠. 조직 내 리더십이 혁신적인 리더십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리더십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경찰 전문화에 오히려 장애 요소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경찰 전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뭐 51쪽에 쭉 있으니까 51쪽, 52쪽에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입니다. 다음 중 혼란, 폭력, 무질서 시대 경찰이 대응의 성공 요인, 즉 경찰의 어떤 노동 그 연합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것과 거리가 먼 것은 경찰의 열악한 보수와 복지, 열악한 경찰 운영, 기존 9세대 경찰관에 의한 어떤 그 연합체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 법과 질서 모델이 있는데 정답은 나이와 경력이 많은 경찰관이 9세대 경찰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세대 경찰관이 주로 이런 역할을 했다. 다음 중 형사적 기준과 목표에 관한 국가자문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재검토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이 마련되는데 그 관련이 없는 것은 경찰 기능의 지역적 증, 시민에 대한 청문 시민과의 소통, 사건 중심의 경찰 활동, 경찰관의 인사 불만에 대한 해소. 정답은 답은 있어. 사건 중심은 이건 범죄 통제, 전통적인 경찰 활동의 핵심이었죠.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 경찰 활동 프로그램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전례입니다. 1960년대 혼란, 폭력, 무질서 시대였지만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긍정적인 면은 또그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시민법들이 만들어지고 경찰도 이런 걸 통해서 뭐가 됐다고 그랬습니까? 경찰 연합체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경찰 존슨 대통령의 이런 거 대통령의 범죄 대통령 범죄위원회에서 경찰활동 정지라는 다수의 건의들이 쭉 있었죠. 아까 우리가 봤던 33개의 건의들이 쭉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경찰의 어떤 그 변화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형사 기준 목표가 국가자문위원회에서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을 재검토 구체화하기 위한 기준이 8가지 쭉 소개되고 있죠. 즉 지역사회 경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기능들이 지역적으로 잘 정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 관련된 몇 가지 8가지 기준을 쭉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2주차 1강 수업 된다고 되더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